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시작되기에 현 여당과 야당들은 각각의 후보를 내세웠지만 사실상은 윤석열과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주식을 부업으로 삼는 일반 개미로서 개인적으로 어느 후보가 더 우리 개미들에게 유리한가에 대해 저 나름대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슈퍼개미였다라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주식 관련 유튜브에 출연하였습니다. 확실히 주식에 대한 지식을 충분해 보였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이재명 후보의 기본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은 부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혜택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후보의 주식 공략은 현재 영끌과 빅2에 미쳐있는 젊은 층들을 겨냥한 공략으로 판단되지만 주식으로 단기간 정말 어렵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개미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죠. 인류가 난 천재들 가운데 아이작 뉴턴은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있지만 부에 관한 사람들의 관계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번 코로나와 같이 예측 못한 전 세계적 대위기가 다시 일어나서 전 세계의 주식이 붕괴되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 공약과 행동을 보면 세금으로 개미들을 도와줄 것이 뻔히 보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집하고 주식을 비교함. 주식은 선택인데 왜 도와줌? 이라고 말할 사람들도 존재할 텐데 이 말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를 욕하는 반응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인기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중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모두가 이용하는 다리를 돈 받고 이용하는 건 부당하다라면서 무료로 추진하려고 하였고 여태까지 이러한 서민, 즉 대중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가가 떨어져서 많은 젊은 대중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모른 척한다. 즉 사람 골라서 도와주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 후보 스스로를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보 지지자분들도 순간적으로 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한 반응이자 이 후보의 정책이 불안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니까요. 즉 나와 관련된 일이면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만 관련 없으면 냉정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돈이 관련되면 그 본성이 제대로 나오는고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진심으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다들 노후 및 대박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필요한 경우 형사 제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뉘앙스로 말했는데 현 정부도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많은 제재를 만들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 인간들이 와서 부동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주식시장을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잘 못 건드리면 아주 개판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주식시장에 대한 제재와 세금 구제가 있을 것고 그것이 크든 작든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분은 이재명 후보보다 짧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여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개미로서 윤 후보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강골이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의 경력을 보면 검사 출신입니다. 즉 정의감과 청렴함과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제 분야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때 해적으로 유명한 소말리아와 한국의 GDP를 비교하면 바로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왜 이들이 해적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더 쉽게 얘기해서 성실하고 정의로운 가난한 부모 아들 정의롭지만 게으르지만 부자 부모.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가난해도 성실하고 정직한 부모 밑에서 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자신있게 말할 겁니다. 위선자라고.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다고 선택한다거나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업이 뭐니, 수입은 얼마나 되니? 라고 질문하는 한국인에게 경제 즉 개인의 수입이 올라가는 것이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것보다 우선시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실망하고 이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라 경제는 잘할 것이다라는 대중들의 믿음이었고요. 이 후보는 최소한 시장으로서 돈을 굴려 한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은 있지
윤 후보는 그냥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일만 한 사람이 이유를 우선시하는 기업을 얼마나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80개의 기업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다른 후보의 공약을 표절했다라고 논란이 있는 만큼 정말로 윤 후보가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고, 또한 당대표와 사이가 나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편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당은 물론 어느 정도 야당과도 친해야만 합니다. 윤 후보는 강골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대체로 제 경험상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정치적, 경제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만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차악을 고르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후보 모두 자기 돈 내고 사업을 굴려 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윤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후보는 성남시의 시장이었지만 자기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직원 월급까지 주면서 성남시를 키운 게 아니잖아요. 즉, 임금 지불과 회사를 성장시킨다는 부담감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기업을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고, 기업에 쓸데없는 부담을 줄 테니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큰 이득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뽑으려면 차악으로서 윤석열 후보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는 부의평등과 같은 인간 본성을 거부하는 공약을 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를 하면 포지티브 섬 게임입니다. 그렇기에 웬만큼 이름이 알려진 회사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손해볼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에서 성립되는 이야기이지, 이 후보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자 부동산 불로소득은 나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주식 배당금은 현재 20대 30대의 표를 받을 수 있기에 착한 불로소득, 부동산은 나쁜 불로소득입니까? 대부분의 이 후보 지지자들은 주식은 우리 대중들의 유일한 대박 수단이고, 부동산은 이미 부자들, 연예인이나 기업 총수 같은 나쁜 인간들이 차지해서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님들이 부자라고 생각해보세요. 현재 부자들은 경쟁에서 힘들게 이겼거나 혹은 그 부모나 조부모가 이루어낸 걸 물려받은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및 기업의 이익을 억지로 나누어야 하며 주식은 건드리지 말고 혜택을 주어야만 한다. 가뜩이나 한국은 고소득자들의 세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인데 부자들에게 부담을 준다. 저 같으면 한국에서 떠납니다. 표를 받기 위해 포퓰리즘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는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막말로 부자들이 목 같아서 한국 다 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동산을 잡고 싶으면 선배인 노무현 대통령처럼 행정수도 이전 같은 지방을 살리도록 노력하거나, 혹은 박정희 대통령처럼 저 대륙 인간들이 부동산 취급하는 걸 법으로 막거나, 괜히 기업들에게 이익 공유 및 세금 때려서 성장 방해하지 마시고요. 인간은 탐욕적인 생물이라 이익 공유 및 세금이라는 방법을 쓰면 어떻게든 갖은 방법으로 피하려고 할 테고, 이게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겁니다. 부동산 정책만 봐도 알잖아요. 저는 정치 유튜버가 아니기에 이만 줄이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후보다 남에게 월급을 주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없기에 얼마나 기업을 이해하고 지원하여 우리들 개미들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놓고 기업 규제 및 이익을 뺏으며 포퓰리즘 공약을 내건 이재명 후보보다 경험 없고 내부의 아군조차 적으로 돌리지만 포퓰리즘이 거의 없는 윤석열 후보가 그나마 차악이다.